의혹이 너무 크게 커지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오세훈과 안철수는 최근 들어 그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잠적했다는 건데 그렇다고 언론들의 취재가 멈춘 건 아닙니다. 오세훈의 여론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국힘당 전반적으로 이런 조작에 판을 쳤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심리적 탄핵 상태인 것처럼 국힘당도 해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중대고비 때마다 오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잇따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는 당시 선거의 중대 국면이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 공식 여론조사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4%가량 뒤지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결과값을 오세훈 1등으로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이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결과 자료에 적힌 응답 완료 샘플 수는 929명이었는데 753명의 응답 완료 샘플을 가짜로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론 왜곡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작 전 정상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는 안철수 52.3%, 오세훈 47.7%로 안철수 후보가 4.6%포인트 앞섰으나 가짜 응답 완료 샘플을 무더기로 만든 가짜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51.7%, 안철수 48.3%로 오 후보가 3.4%포인트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라는 자격을 가져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자격 박탈하고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가짜 응답을 수백 개 추가해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보다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929명이 응답했고 오 후보가 3%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시기 두 후보가 별 차이 없던 다른 조사들과 다른 결과입니다. 명시 조사만 유난히 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응답 원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연결 시간, 전화를 몇 번 문항하다가 전화 끊었다, 완전히 완료됐다, 이게 확인되는 데이터거든요. 조사에 끝까지 응해 알파벳 E 표시가 붙은 응답자 176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안 후보를 선택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753명의 응답 결과를 지어내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완전히 응답하지 않았던 그 숫자들을 그냥 그려놓은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미공표 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으면은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김한정이라는 후원자가 만나는 것들은 불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해명하는 걸 보면 자신은 전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김한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그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그 서울시의 여러 기관들의 주요 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냥 명확한 해명이 없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랐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부인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울시장이 해명을 하고 근거를 밝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히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분노한 국민들, 서울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2021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한창일 때 나경원 우세에서 오세훈과 접전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오세훈은 시민을 속인 가짜 서울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등 심각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됐으면 오세훈 시장은 묵혀놨던 고소장으로 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새서울 특위는 오세훈, 명태훈 커넥션 의혹에 대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써놓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십시오. 둘째, 오세훈 시장은 왜 후원자 김 씨에게 명태균 씨를 만나라고 했었는지, 명태균 씨와 카카오톡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소상히 해명하십시오. 셋째, 김한정 씨의 법인의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 출연 기간 혹은 산하기관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 취업 과정이 적절했는지 밝히십시오. 넷째, 국민의힘은 서울 시민의 명예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오세훈 시장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하십시오. 오세훈 시장은 선별적 해명으로 더 이상 서울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진실을 밝히십시오. 아무래도 좀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명태균 씨 측에서 시행했던 13번 그 여론조사를 실제 그 당시에 좀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하나랑, 그 다음에 그 강혜경 씨 측에 시장님의 그 지인이라고 하시는 사업가 김모 씨가 3,300만 원을 보냈다고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장님이 인지를 하셨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사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 초기에 그때 아마 1월 중하순 정도, 그러니까 21년이겠죠. 21년 1월 중하순 정도에 저를 찾아왔는데, 그 김영선 의원 소개로 함께 왔는데, 그때 함께 와서 두 번까지 만난 건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나고 그때 캠프를 총괄 지휘하던 강철원, 후에 이제 정무부 시장이 됐죠. 강철원 정무부 시장에게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한번 얘기 들어보고 판단해봐라 라고 넘겨준 게 저로서는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뭐 뭘 주고받을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강철원 그 정무부 시장이 뭐 처음 만났을 때도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의견이 불일치해서 헤어졌다 그러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들고 온 여론조사 이미 그때 해갖고 들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들고 온 이 여론조사가 도대체 형식과 격식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무슨 뭐 분포도 고루고루 돼야 되고 연령별 분포, 지역적 분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에 의해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그 뭐 좀 움직이기 어려운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그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나중에 보고만 받았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거죠.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김한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 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선거 치르는 사람이 또 좀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주인가 그 뭐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측에서 나온 그 수차례에 걸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다는 13번의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 처음에 제가 가진 의문은 진짜로 이걸 했나? 이걸 왜 했나?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의문을 가져볼 법합니다. 과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의 선거 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나경원 후보와의 당내 단일화 경선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와의 당 밖의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 단일화 협상과 경선 이거는요 다 결론 난 것이 10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그런 여론조사는요 며칠이 멀다 하고 계속 모든 매체에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보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왜 저희한테 필요하죠? 그냥 매일 아침 뉴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비용을 주고 부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저기 창원에서 활동하던 그 전까지는 중앙정계에 진출했던 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창원에서 활동하다가 중앙에 진출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짐작컨대. 근데 와가지고 처음에 우리 캠프에서 거절당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철원 정부시장과 큰 다툼이 일어나서 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다투는 이야기를 들었을 정도로 목격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다툼을 벌이고 나서 어떻게 우리 캠프에 발을 들여놨겠어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보시면 지금 그분들이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마치 우리 캠프 쪽에 자기네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온 것처럼 전제를 해서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인 전개다. 특히나 초기에 또 명태균 씨가 이런 말씀도 자주 하셨어요. 저 오세훈이는 머리가 나빠갖고 내 말을 안 들었다. 그게 저를 그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이유 아닙니까? 내 말 안 들었다. 저 사람 머리가 나빠서 이해도 못했다. 그 말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 대해서 각종 악담, 험담을 창원 지역 중앙정계에서 하고 다닌 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 여론조사를 부탁받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악담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